자, 들어가겠습니다. 토지 용어를 이제 보겠는데요. 일단은 교재로는 페이지로는 15페이지를 펴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토지의 용어가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는 문제를 옆에다 끼고 보는데 4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풀자는 게 아니라 지금 4번을 보시면은 다음 중 옳은 거를 찾으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토지의 용어들을 서로 이렇게 바꿔내거든요. 그죠? 아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토지 용어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상반적으로 이제 반대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15페이지로 잠깐 가시면, 자, 지금 후보지하고 이행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후보지와 이행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택지하고 부지라는 단어가 있죠. 옆에 보시면 택지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가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 그 다음에 3번에 나지가 있으면 건부지가 있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필지가 있으면 무슨 지가 있어요? 획지. 그 맹지와 대지가 반대의 개념이죠. 그죠? 법지와 빈지가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유유지와 휴안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유자는 논유자고 휴자는 실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요네들을 많이 이렇게 바꿔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찾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적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물론 뭐 얘네들이 반대적인 개념으로서 얘네들만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주택의 분류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 공법 시간에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배우셨죠? 건축법상의 분류와 주택법상의 분류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공간과 기술사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독이냐 공동이냐 보는데, 우리 학교론에서는 따라보세요. 제곱미터 면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거하고 충수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만 이따가 해드리겠고, 그럼 일단 앞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앞 페이지로 가시면은 15페이지로 가시면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유력한 게 이 빨간 글씨예요. 그럼 시험 문제가 상호간에 전환 중인 거는 이행지예요, 후보지예요? 용도적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상호간이냐, 그 우리가 지역 내냐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가볼게요. 우리가 후보지와 이행지부터 갑니다. 후보지와 이행지인데 이 두 가지를 갖고 이제 장난칠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또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장난쳤어요. 자,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감정평가상 토지 용도 분류가 택지, 농지, 임지가 있죠. 그죠? 세 가지. 그럼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세 가지가 뭐가 있다고 배우셨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지는 어떻게 돼? 전답 가수원이 있죠. 그죠? 반농 가수원. 이게 농사 짓는 땅이에요. 나무 심는 땅은 이제 채권상 만드는 용재림 지역과 그 다음에 땔감 만드는 신탄림 지역 있죠. 그럼 임지가 농지로 택지로 바뀌면 그럽니까? 이 값어치가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그라 그랬어요. 이걸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후보지와 이행지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임농택으로 외우셔야 돼요. 택농임으로 외우셔야 돼요. 임농택. 그럼 임농택은 누구의 동생이에요? 임권택 감독의 동생이죠. 감사합니다. 항상 농택만 쳐요. 그러니까 너 안 되겠다 너. 영화 감독을 너한테 전수해줄게. 그럼 소분류예요. 우리 임권택 감독 영화 감독의 거장이시죠. 소분류예요. 이건 대분류예요. 대분류 이렇게 바뀌면 대분류예요. 그죠? 이렇게 바뀌는 것은 지역 내입니까? 다른 지역의 지역 상호간입니까? 상호간에 바뀌는 거죠. 그런데 바뀌는 과정이죠. 근데 그 안에서 바뀌어요. 그 안에서 바뀌면 지역 상호간이에요. 지역 내에서 바뀌어요. 작게 바뀌니까 이행지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안에서.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이제 얘네들이 바꿔내냐?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어요. 바뀌는 가정 중의 토지예요. 가정 중. 그래서 전환 중이 맞죠. 그러면 자, 농지라고 부르도 없고 택지라고 불러서 이걸 택지 후보지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지역 상호간입니까? 지역 상호간. 그럼 지역 만약에 시험 문제 상호간이라는 게 나왔다. 그럼 요건 그냥입니까? 요건 후보지입니까? 후보지를 찍어줘야 돼요. 근데 택지 지역 안에서 바뀔 수 있죠. 그럼 요거는 주거가 상업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는 자, 요거는 그냥이에요. 지역 내에서 바뀌어요. 지역 내에서 바뀌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저자분이 물론 이행지에도 지역 상호간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상호간이 나오느냐, 내가 나오냐로 시험이 분류돼요. 만약에 상호간이 나오면 무슨 지고? 후보지고, 지역 내가 나오면 이행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야매로 간다면, 나중에 연말에 대송상 같은 거 탈 때 후보들이 그냥요, 대기실에서 기다려요. 뭘 받기 위해서 기다리죠? 그럼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다? 후보지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는데, 아까 요거 빨간색 끈 거 기억나시죠? 그 빨간색을 넣으면 무슨 지요? 후보지. 안 넣으면 이행지가 되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넘었어. 무슨 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할까? 그래서 이 안에서도 바뀌는 것도 감정평가 시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물론 이 저자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호간이 나오면 후보지죠. 근데 지역 내가 나오면 이행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행지도 용도적 지역 내에서 걔네들끼리 상호 이행됐다고 나오는데 상호는 빠져서 나와요. 기출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상호간 나오면 무슨지? 후보지.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에서 상호간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기출문제는 좀 달라요. 아시겠죠? 그 후보지는 대분류고, 전환됐어요? 전환 중이에요. 다 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이제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택지와 부지라는 단어가 있죠.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가 넓은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도 물론이고, 건축이 불가능한 하천부지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요.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토지이기 때문에. 택지는 주상공이 아까 택지였죠. 그럼 주상공.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럼 누가 더 넓은 개념이다? 부지죠. 자, 부지와 택지 중에서 어떤 게 더 넓은 개념? 부지. 부지 찾으셨어요? 부지는 택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 모두 일컬어요. 하천부지. 그러면 2번이 기출문제 키워드입니다.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조건 부지고, 택지는 감정평가상 용어예요. 그럼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되어 있나? 찾았습니까? 그럼 이용 중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지금 건물이 있습니까? 건부지를 얘기하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아직 낮이를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택지와 부지인데, 밑에 보시면 대와 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이제 출제가 빈도가 낮은 게, 들어보세요. 이 대지라는 게 논란이 돼요. 이 대자가, 자, 대신할 대자에 흩토자를 써서 집대로서의 터대자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저법 시간에 28가지 지목을 배우셨죠? 그러면 지목을 대지라고 합니까? 대라고 합니까? 대라 그래요. 그런가요? 그럼 지저법상에서 얘기하는 거와 건축법상은 틀립니다. 건축법상에서는 우리 택지와 유사하죠? 그래서 지금 밑에 대와 대지라는 단어가 있나? 지목에서는 뭐라고 하고? 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건축법상에서는 대지를 건축이 가능한 우리 학개론의 택지와 유사한 개념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이야 개념이 달라. 그래서 출제를 잘 안 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또 대지가 또 나와. 배 나온 대지가 아니라, 자, 따보세요. 맹지대지. 맹지대지 있어요? 그럼 여기 대지와 또 틀려요. 한문이 틀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맹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무슨 지로 중요하다? 맹지. 이 대지는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맹지는 도로에 접선면이 없어요. 이렇게. 그럼 제가 강의 때 건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 맹지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지 못한 토지로서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맹지는 감가가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밑에 보면 대지라는 단어가 있나? 이 대지를 한문을 적으셔야 돼요. 이 대지가 자루형 모양의 대자예요. 대지가. 그래서 얘는 대신할 대자에다가 오디자를 써요. 그래서 이건 따로 자루형 모양. 이 대지를 한문을 꼭 적어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루형 모양의 대예요. 자, 그럼 아까 얘는 건축이 가능했어요? 건축이 불가능했어요? 그럼 건축이 가능하다면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에 접선면이 생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따라서 자루형 모양. 그럼 대지는 자루형 모양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도로의 좁은 토지로서 접선을 확보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루형 토지라는 단어가 있나? 이해하셨어요? 그럼 봐봐. 아까 얘 대지와 얘 대지는 그냥입니까? 한문이 다릅니까? 그래서 이거는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의 신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저도 저 박사학위를 받아서 저랑 동기들도 취재원이 되는데, 걔들이 굉장히 힘든 게 이의 신청이 제일 힘들대요. 이의 신청 같은 거면 집을 또 찾아온대요.
새벽 6시쯤 나가려면 하나 맞춰줘.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대지가 그냥입니까? 한문이 다릅니까? 그 안에 한문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겠는데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이해만 하시는 것이지 그냥 가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대지는 건축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이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어요? 그럼 전 페이지 가세요. 자, 전 페이지 가시면 나지하고 건부지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나지와 건부지를 그냥 가볍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나지라는 거는 토지에 정착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벌거벗은 나자를 쓴 거죠. 근데 건부지는 이미 그냥입니까?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까? 들어서 있는 부지를 얘기해요. 건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나지라는 것이 우리가 법상 일단 토지에 정착물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법상 제한을 안 받습니다. 무슨 상 제한을 안 받는다? 근데 공법상 제한을 받겠죠. 공법상 제한을 안 받는 토지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지라는 단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택지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밑에 2번에 빨간 글씨가 토지보상 평가 지침 그냥이야 법에 나와 있어. 여러분들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들어보셨죠? 표준지 할 때는 나지로 상정을 하거든요. 그럼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어? 없어? 없고 지상권 사용수를 제한한 사법사용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되어 있나? 찾았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법상 나지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이 203페이지로 잠깐 가볼게요. 203페이지 가보세요. 자, 203페이지로 가시면은 202페이지 가시면 따라해보세요. 표준지. 표준지라는 단어 있어요? 오늘 이제 보강 때 할 거예요. 공시지가를 하기 때문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보강 때. 이 공시지가를 아예 잡아줄 텐데 이 표준지는 대표성 있는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그냥요 정상적으로 매겨야 돼요. 그럼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5번 있어요. 5번 별표. 무슨 상정? 나지로 상정한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있는 거로 본다, 없는 거로 본다? 없는 거로 보고 표준지를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나지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나라의 나지는 아까 어때요? 정착물 없고 사법사용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건물이 있는, 없는. 그럼 건부강가 같은 걸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입니까? 공법상 제한은 받습니까? 받는 상태로 가는 거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할 때 나지상정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 아까 그게 이제 토지 보상 지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넘어오시면 아까 교재로 가셔서 15페이지 그럼 나지는 건물 위에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 없고 사법상 설정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고 공법상 제한을 받는 거죠. 이해 갔나?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안개하냐면 거기 보충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보충이 있어요? 자 나대지는 나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라는 단어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지와 나대지는 달라요. 자 나대지는 그냥요 지목이 대예요. 대죠. 그럼 대라는 자체가 지목이 설정이 됐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문제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따라서 공장용지. 자 28가지 지목은 보통 앞대가리가 다 지목이 되죠. 근데 그게 공이에요? 이건 장이에요. 장이 지목이 돼요.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낮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에 건물이 없죠. 얘기해봐요. 이게 공장용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용지가 될 수 있다? 그럼 공장용지는 것도 아직은 공장용지인데 공장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요? 이거를 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대지와 나지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나대지는 나지 중에서 어떤 토지를 얘기합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나지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우리가 나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가 얘기하기 때문에 나지와 나대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나대지는 나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니까 나지와 나지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대인 토지가 아닌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아까 봐봐. 그냥이야 공법상 제한만 받아. 봤죠? 얘기해봐요. 다른 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준비됐어요? 건물 있어, 없어? 사법상 제한이 있어,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나대지야, 나대지가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공법상 제한만 받아요. 무슨 상 제한만? 공법상 제한만. 이해 갔나? 그러면 공법상 제한만 받고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갈게. 건물 있어, 없어? 없고. 사법상 제한이 있어, 없어? 없고. 나대지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낮은 나대지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건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건부지는 그냥입니까? 건축물이 용도에 제공되어 있는 바닥 토지죠? 이미 지어진 거죠. 근데 제가 뭐가 나오냐면 건부강가와 건부진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갈게요. 자, 평가사 입장에서는 자, 나지 평가액과 건부지 평가액 중에서는 어떤 걸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입니까? 낮이죠. 왜냐하면 이게 주택인데 여기 3번 출구에 전철이 뚫렸어요. 그럼 주택을 상가로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 건물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아까 택지 중에서 어떻게 돼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택지 안에 나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이게 택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럼 주상공으로 이용이 가능하죠. 그럼 상가로 가니까 따라서 최유효 이용. 시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높게 평가된다? 나지. 그럼 원칙은 나지가 높게 평가되니까 건부지가 높게, 건부지는 낮게. 낮게 평가되죠. 그럼 건부진가요? 건부감가요? 감가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런데 그냥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죠.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그린벨트를 묶여져 있어요. 자, 묶여져 있다면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기 건물이 있죠. 그럼 건물이 없는 게 낫다? 이건 있는 게 낫다. 이게 낫죠. 이건 토지 용기지가 심하기 때문에 건물 못 줘요. 근데 중축이나 신축이 가능하죠. 그럼 이건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죠. 그럼 우리가 정부가 제한을 해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토지는 그냥입니까? 건부지가 높게 평가됩니까? 그럼 건부감가, 건부진가, 건부진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건부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상의 건물이 채용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건부가 감가되는 게 보통 원칙이죠. 근데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건부지 가격은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토지 용기제가 강화되면 건부진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맞추냐면 정부가 아무것도 손 안 대면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손을 대면요.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죠. 맞습니까? 그럼 규제나 강화시켰다? 그럼 건부감가야, 건부진가야. 건부진가가 되는 거죠. 이해 갔죠? 그 다음에 따라서 공지. 공지는 건폐율 내 제한으로 한 필지 건물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남겨둔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럼 건폐율과 용적률을 배우셨잖아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은 뭐고? 건폐율이고.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비율은 용적률이죠. 이제 공법 잘 하시죠? 그럼 자, 개론도 몰라, 공법도 몰라, 미치 환장하네 정말. 그럼 공지라는 건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대지 면적이 100%라고 봐봐요. 그럼 건폐율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건축 면적을 얘기하죠. 맞습니까? 그 만약에 60%가 건폐율이면 나머지가 공지라는 얘기죠. 이해갔나요? 그래서 공지는 건폐율 제한을 한 필지 내에 다 채우지 못한 남겨둔 토지를 얘기를 해요. 이해갔나? 그러면 건폐율이 60%야. 그럼 공지는 몇 %야? 참고적으로 100에서 60을 빼면 돼요.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공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오른쪽 잠깐 갈게요. 가면 따라서 공한지. 공한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공지와 공한지가 다르죠. 그럼 공한지는 그냥요. 한자가 붙었어요. 한자 붙었죠. 한글 한자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죠? 도시토지로 집가 상승을 노려서 투기 목적이에요. 집가 상승을 노려서 투기 목적이다. 지금 공한지 보고 계세요? 자, 공한지는 도시토지로 투기 목적이란 장기간 방치되는 거는 공지입니까? 공한지입니까? 공한지를 찍으셔야 돼요. 공지와 공한지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체크하셨죠? 근데 간 김에 또 얘네들이 어떤 게 헷갈리냐면 유지와 휴한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잡아볼게. 간 김에 유유지와 휴한지로 갈게요. 자, 유자는 따로 논류.
논료. 휴는 따라서 실휴. 그럼 봐봐. 유원지와 휴게실 가는 건 다르지. 유원지는 놀러 가잖아. 저는 쉬러 가는데 그럼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그러면 유원지는 그냥이야 노는 게 나와야 돼. 휴게실은 쉬는 게 나와야 되죠. 그래요? 그럼 유자 나오면 그냥이야 이건 놀아. 휴는 쉬어. 아 이거 힘들다. 그래요? 그럼 유유지는 그냥이야 놀리는이 나와. 논리 나오죠.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논리는 있어요? 근데 휴는 놀려 쉬어. 휴용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인삼박 같은 거는 일정 기간 지나면 지력회복을 쉬잖아요. 비록 돌려서.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쉰다는 단어가 나왔죠. 그럼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게 나오면 어떻게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만 안 하시면 뒤까지 다 안 해도 되거든요. 유 나오면 그냥이야 노는 거야. 휴 나오면 쉬는 거야. 요것만 앞에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휴유지라고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필지와 핵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들어갈게요. 필지와 핵지입니다. 필지와 핵지 들어갑니다. 필지와 핵지의 개념사항에 대한 걸 보셔야 돼요. 자 핵지입니다. 자 지번이 붙으면 필지예요. 그죠? 지번을 거꾸로 해보세요. 번지. 그 번지가 필지 번호가 매기는 거. 몇 번지 하는 거.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만 있는 게 아니라 등기법도 있죠.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의 지번이 붙는 면적 단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면적 단위는 하셔야 돼요. 등록 단위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등기법에서는 등록이라고 그래요. 등기라 그래요. 등기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록이나 등기가 나와야 되지 면적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지번은 누구 거냐 하는 건 소유권이죠. 그럼 소유권이니까 자 이거는 법적으로 나오니까 답은 법률적인 개념이에요. 법률적인 개념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거래 활동할 때 보통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그래서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로 묶으면 이건 무슨 지다? 획지가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여러분들 중개업소가 갖고 땅을 사실 때 소유권으로 물건을 봅니까? 가격 보고 봅니까? 갑돌이 땅은 사요? 을돌이 땅은 안 사요? 비싸서 그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안 사잖아요. 맞아요? 그 중개업소도 소유권을 내놔요? 가격 중심으로 내놔요? 그 도로가 뚫리게 되면 여기 평당 얼마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이라는 게 나오겠지만 다른 토지와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로 묶으면 무슨 지다? 획지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건 감정평가 때 중요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가격이니까 법률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죠. 그럼 어떻게 염려인지 준비하셔야 되냐면 들어갑니다. 자, 필지가 나오면 자 어떻게 됩니까? 필지가 나오면 이건 경제적이다, 법률적이다? 법률적이 나오셔야 돼요. 근데 획지가 나오면 이건 그냥이에요? 이건 경제적이에요. 가격이 붙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가격이 돈이죠. 그럼 일단 가격 나오면 그냥이야 사람들은 획가. 그래서 획지야. 그죠? 웃기지도 않아, 씨. 자, 그 다음에 이거 따라서 필지, 법률적, 이런 거 안 좋아하네. 자,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요. 필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죠? 법률적. 가격 나오면 어떻게 돼? 획 가니까 경제적이 나오셔야 되죠. 지금 보고 있어요? 또 필지 무슨 적? 법률적이 나오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이 필지는 공간정보 구축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제 우리가 지적법 등기법상 하나의 지번이 붙는 면적 단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죠. 등록 단위 해도 되나요? 얘기해 주세요. 등기 단위 해도 맞나요? 등록 등기 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소유권이고 법률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런가요? 획지는 그냥입니까? 가격이 나옵니까? 돈 나오면 어떻게 돼?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상 주의하고 사람이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돼요.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수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 나오면 무조건 획지예요. 찾았나요? 그래서 가격 나왔다. 뭐든지 획지. 돈 보니까 어떻게? 그건 경제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좀 즐기세요.
오늘 보강도 해야 되잖아. 힘들어 죽겠어. 그죠? 이렇게 느껴서 경제적이라는 걸 감정평가 때. 이해 가셨어요? 근데 1번, 2번, 3번 우리가 개별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조금 어떻습니까? 업그레이드인데 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 1번지와 2번지가 있는데 획지로 묶으려면 그냥요 가격 수준이 비슷해야 돼요. 가격이 안 맞으면 못 묶어요. 그런가요? 그럼 얘가 100만원이고 평당 얘가 300만원이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개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필지를 그냥 일획주로 봐서 따라서 개별평가 찾았어요? 개별평가로 가고요. 그런데 자 3번지가 있습니다. 자 3번지는 그냥입니까? 하나의 필지입니까? 하나의 필지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격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주유소와 카센터로 사용했어요. 그럼 주유소와 카센터로 사용하는 거는 그냥입니까? 가격이 다릅니까? 그럼 이액지로 나눴죠. 그럼 이액지로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이건 구분입니까? 구분평가가 돼요. 그런가요? 구분평가가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봐봐. 자, 만약에 4번지, 5번지, 6번지는 자, 아까는 가격 수준이 틀리니까 못 묶었죠. 근데 요번에는 101만원, 102만원, 103만원. 그냥이야 가격이 비슷해. 묶을 수 있네? 그렇지? 그럼 요거는 일액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럼 요거는 세 필지가 그냥입니까? 일액주로 묶습니까? 묶지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가르쳐 드리냐면, 자, 볼게요. 이건 따라서 일괄평가.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세요. 아까 그냥 하나를 하나로 가는 건 개별이라는 건 아시겠죠? 근데 핵주로 잡으세요. 핵주로. 자, 만약에 일액주로 묶었다? 그럼 무슨 평가예요? 일괄. 맞나요? 근데 여러 개의 핵주로 나누게 되면 무슨 평가다? 구분이 되겠죠. 이해 갔나?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알아요? 할게. 2번 하나의 핵지라는 단어가 있나? 하나로 묶었지. 무슨 평가야? 일괄. 그렇죠? 필지 보지 말고 핵지를 보란 말이야. 그다음 3번에 가시면 여러 개 핵지로 나눴지. 뭐야? 구분이라는 거지. 내 말 믿어. 그냥 핵지를 봐야 돼. 핵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가 되는 건 개별이고 하나 핵지를 묶어버려. 일괄. 여러 개 핵지로 나눠. 구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 밑에 가시면 6번에 법지와 빈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해보세요. 법지와 빈지. 자, 법지와 빈지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이게 오른쪽 외에 반대적인 개념인데, 법지라는 거는 위면적 소유권자가 있고요. 아래면적 소유권자가 있어요. 자, 갑돌이고, 얘가 을돌이라면, 자, 어디 가시다 보면 경사진 토지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그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그냥입니까? 축대를 쌓아야 됩니까? 쌓아야 되죠. 이렇게 쌓아요. 쌓게 되면 우리가 이 공시법 시간에 수평투영법으로서 여기가 측량 면적에 들어가요. 그럼 측량 면적에 들어간다는 것은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그럼 법이 붙었으니까 그냥입니까? 얘는 소유권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죠. 근데 소유권은 인정을 하는데 자 여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는 없어요. 활용식은 없죠. 그래서 이용 가치는 있다, 이용 가치는 없다. 없다는 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근데 빈지라는 건 물가 빈자예요. 우리가 그러면 해변 같은 데 가면 모래사장 있잖아요. 소유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근데 팔아서 꽂고 돈 받을 수 있죠. 반대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이거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만조랑 간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근데 만조와 간조는 빈지가 아니에요. 따라서 갯벌. 그래서 만조와 간조 사이를 우리가 갯벌이라고 합니다. 갯벌이라고 하고 또한 간석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빈지라는 것은 우리가 요 만조수에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여기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는 소유권은 인정됩니까? 인정이 안 됩니까? 근데 이용가치는 있죠. 팔아서 꽂고 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용가치는 있다. 그래서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럼 교수님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자, 법지는 그냥이야 법이 붙었어. 뭐가 인정이 돼? 근데 이용가치 있어 없어? 없고 빈지는 그냥이야 소유권 없어. 근데 이용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할게. 법지 있어요? 그 법지는 뭐가 인정이 돼?
소유권, 활용시기 없던 경사적인 토지를 말하고. 그런가요? 빈지는 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해변 토지로서 빈지는 그냥이야 소유권 인정되지 않아. 근데 활용시기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거를 이제 만조수에도 지적공부에 등록된까지를 이제 행정재산으로 바닷가라고 하는데 또 바닷가를 또 빈지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조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까지가 빈지다. 그냥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타의 포락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포락지는 원래 하천 주변의 정상적인 토지였어요. 근데 시골 토지가 비가 많이 와서 막 절토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하천으로 변하거든요. 그럼 포락지는 원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답이었죠. 근데 물에 침식되어 하천으로 변한 수면 밑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 그래요. 선화지 선자는 따보세요. 고압선. 그럼 고압선 아래로 내려가는 토지는 그냥입니까? 좀 감가됩니까? 공간의 활용도에 제한돼서 좀 감가될 수 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소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소지는 아직 개발 전이에요. 소지는. 그래서 소지는 아직 개발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꼭 농지 임지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농지 임지 같은 거는 아직 개발이 됐어요. 택지 개발이 안 됐어요. 울퉁불퉁하죠. 이걸 따라서 미성숙지. 성숙되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다가 개발을 해서 나중에 성숙되게 되게 되면 이 성숙지가 택지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소지는 아직 개발됐다, 개발되기 이전이다. 이전이에요. 자연 그대로의 미개발 토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미성숙지된 토지를 얘기를 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따라서 원지. 원지라고도 나왔었거든요. 자, 넌 이렇게 원시적이냐, 소박하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원지 나오면 무슨 지 찍으셔야 돼요? 소지랑 원지랑 똑같은 얘기죠. 이해 갔나요? 영화배우의 소지섭 아시죠? 소지섭은 그냥이야, 원래 잘생겼어. 넌 잘리게 해야 돼. 네 이름이 송우석이야. 그럼 송우석이 원래 잘생겼어. 소지섭이 원래 잘생겼어. 아이씨, 믿었다. 자, 원지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그럼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스타트. 사 번의 정답은 두 개가 맞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기억할게요. 자, 좀 이게 좀 잘렸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라는 단어가 있죠. 아까 쉬는 건 휴자가 들어가야 됐잖아요. 그 무슨 지죠? 휴한지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니은은 맞죠?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디귿은 왜 틀렸을까요? 자, 핵지와 필지를 바꿔낼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기단위는 핵지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아까 제가 기출문제입니다. 이건 기출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봐봐. 지역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 지역 내 나오면 그 후보가 상을 타죠. 그래서 기출은 상호간하고 지역 내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금 그냥입니까? 이
임지, 농지, 택지,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가 됐죠. 상호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나요? 그럼 상이 누가 타요? 후보가 상을 타죠. 후보지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기출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상호간이냐 지역 내냐를 가지고 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무슨 지? 후보지가 되고요. 법지 있나요? 법지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인정됩니까?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맞죠. 그다음 얘네들이 포락지하고 빈지를 한번 바꿔낸 적이 있었어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입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포락지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시옷에 보시면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토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게 나오면 무조건 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천도로까지 바닥토지까지 포괄적으로 용어죠. 그럼 택지가 아니라 부지가 되겠죠. 택지와 부지를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죠. 부지입니다. 자, 요거 낮이라는 게 아직까지 기출이 안 됐는데 뭐가 들었을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절 보세요. 아까 자, 나봐요. 자, 낮이는 그냥이요. 정착물이 없어요. 없고 사법상도 없고 나대지 아니야. 아니죠. 맞나요? 근데 무슨 상에 대한 제한을 받아요?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어디가 틀렸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공법상에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게 아니라 사법상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공법상은 다 설정이 돼요. 제한을 다 받습니다. 그럼 공법상을 뭐로 고치셔야 돼요? 사법상으로 고치셔야죠. 그런가요? 자, 우리가 지읒은 보세요. 우리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수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가격을 보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획가죠. 그 무슨 지다? 획지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나오면 무조건 획지를 찾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몇 개가 되죠? 많은 게?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로 갑니다. 가시면은 주택의 분류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주택은 따라서 건축법, 따라서 주택법, 건축법과 주택법 배우셨죠? 안 배우셨어요? 배웠어요? 그 건축법에서는 4개씩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주택법에서는 공간과 기숙사가 빠집니다. 그죠? 다시 갈게요. 이 4개 잡는 건 무슨 법이고? 건축법이고. 주택법에는 뭐와 뭐가 빠져요? 공간과 기숙사가 안 들어가는 거죠. 이해 갔나요? 공법 안 하셨어요? 다시 갈게. 건축법과 주택법이 똑같아요, 달라요? 건축법에는 뭐하고 뭐가 들어가? 공간하고 기숙사가 들어가요. 화이팅. 근데 주택법은 그냥 빠져. 공간과 기숙사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공법도 야매라네. 자, 주택은 공기가 안 통한다. 내가 이사 갔는데 공기가 안 통해. 주택은 공기가 안 통한다. 그죠? 주택은 공기 안 통한다. 공기 없다. 이게 건축법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학교론에서는 단독과 공동을 바꿔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가상적으로 갑돌이가 신촌에 살았는데 연세대가 보여요. 기숙사가. 그래서 얘가 연세대를 되게 가고 싶어요. 따라서 연세대 기숙사. 이거 무슨 주택이죠? 공동주택에 들어가요. 이해 갔나요? 연구한 거야. 아가 뭐야? 아파트. 연희. 연립. 이게 다세대. 요게 기숙사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법 시간에 공동주택이 뭐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연세대 기숙사. 그죠? 그런가요? 다른 것들은 그냥 단독에 들어간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자, 거기 보시면 면적. 우리가 면적하고 가닥 면적하고 충수가 나와요. 지금 보고 있나요? 자, 그럼 천천히 갈게. 공법이 약하신 것 같아서. 다중 있어요, 다중. 다중은 몇 제곱미터 이하죠? 330이에요. 지금 보고 있나요? 330. 다 이하입니다, 이하. 그 다음에 몇 개층이에요? 3개층이 되는 거죠. 3개층 이하가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3개층 이하인데 다가구는 330이에요? 660이에요? 660 면적이 달라요. 지금 보고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660. 그럼 야매도 이제 초기 야매가 있는데 다중하고 다가구 중에서 어떤 게 더 면적이 더 많아요? 다가구가 면적이 넓죠. 왜 그래요? 그죠? 얘가 몇 글자나? 그러니까 면적이 이거 기초야. 가만히 있어봐. 자, 놀라운 사실 또 배울 거야. 이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있어요. 아파트는 면적이 없어요. 있다 없다? 면적 관계없이 그냥 5개층 이상이에요.
이해 안 나? 그래서 아파트는 암기하기 쉬워요. 5계층 이상은 무조건 뭐다? 아파트예요. 이해 안 나? 그럼 얘는 면적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체크하셨어요?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대는 다 660이에요. 얼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자 660을 초과하면 누구죠? 연립이고 이하면 뭐다? 다세대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몇 개층 이하가 돼요? 4계층 이하가 되는 거죠. 이해 갔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야매도 기초 야매와 심화 야매가 있는데 심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또 갈 거예요. 이거는 오늘 이것만 열심히 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기숙사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할게요. 우리 시험 문제 딱 두 문제가 떴어요. 자 들어보세요. 유일하게 다중만 얼마죠? 330이에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연립은 그냥입니까? 초과가 붙습니까? 초과 붙어요. 그런가요? 그럼 330 나오면 노 찍으셔야 돼요. 다중 찍으셔야 돼요. 그렇죠? 초과 나오면 연립 찍으는 거. 얘네들이 유예라는 거죠.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에서 330 나온 건 뭐밖에 없어? 다중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초과 나온 건 누구밖에 없어요? 연립이죠. 이해하셨어? 그래서 다중이 공인중개사 시험 나오고 연립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 330 다중 초과 연립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3계층이고 얘가 이제 층소도 4계층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나중에 또 제가 요걸 가지고 또 야매를 심화 야매를 또 때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합니다. 아파트는 그냥이야 5계층 이상. 면적 있어 없어? 없어. 대답해요. 330 나왔다? 다중. 초과 나왔다? 연립이라는 거죠. 그럼 세부적인 건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야매를 또 만들 거예요. 기대되시죠? 그 다음에 또 너무 야매를 또 뭐 한꺼번에 하면 안 돼.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자, 따라서 연세대 기숙사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그 나머지가 단독이겠죠. 건축법상하고 주택법상 다르죠. 주택법은 주택은 뭐가 지금 안 통해? 공기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나? 자, 이건 우리가 300세대 미만이 나왔어요. 몇 세대 미만?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 나왔다? 그러면 몇 세대? 300세대가 나와야지 350세대가 나오면 안 돼요. 국민주택 규모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몇 제곱미터 이하야?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떻게 암기하시냐? 300인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봤어야 되는데. 봤어요? 300인이 몇만 군을 막 쳐부셔요. 그럼 걔네들이 살고 있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몇 명이 살고 있다? 300인이 살고 있죠. 찾았죠, 그죠? 이렇게 땀나 죽겠네. 진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거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은 뭐라고? 연세대 기숙사. 이건 다른 거 단독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330 나오면 무조건 누구? 초과 나오면 연립. 그래서 층수하고 그런 것도 나중에 또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얘가 거의 출제가 매년 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한 2, 3년씩에 한 번씩 튀어나와요. 염두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100% 시험에 나옵니다. 100%.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5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5번 문제를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5번 문제를 딱 보셔서 이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는 게 아는 게 자, 따라서 영속성. 그 영속성과 관련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영속성이 어떤 것이고 다른 것들은 어떤 속성을 갖는지를 파생되는 특징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8페이지 가시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자체 찾으셨습니까? 그럼 토지는 어떤 특성과 어떤 특성으로 나눌까요? 자연적과 인문적으로 나누겠죠. 자, 그러면 토지의 특성이 우리가 아웃라인 먼저 잡을게요. 감사합니다. 토지의 특성입니다. 자, 토지의 특성이라는 것은 자연적과 무슨 적이 있다? 인문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적과 인문적. 자연적은 토지 자체에서 나오는 특성이고, 자, 인문적은 토지뿐이 아니라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적은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그럼 자연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인문적이라는 것은, 자, 용도적 측면은 가능해요. 용도적은 가능하다. 이런 표현 되고요. 또는 이게 경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부동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부동성은 토지가 이동이 되어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앞에 무슨적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붙여져야 돼요. 물리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물리적 이동이 된다, 물리적 이동이 안 된다.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잠깐 오른쪽 가시면 토지의 인문적 특성에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치는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 자,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아니, 움직이지 않는데 왜 변해요? 자, 보세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것은 아까 위치에서 들어보세요. 만약에 29번지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원이 생겼어요. 아파트의 절대적 위치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따라서 물리적 위치,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물리적인 것은 위치가 바뀐다, 물리적 위치는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죠. 불변이에요. 불변. 그럼 토지가 움직여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않기 때문이죠.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자,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거는 이 절대적 위치라고 하거든요. 그럼 절대적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주변에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거는 절대적 위치겠어요? 이건 상대적 위치겠어요? 상대적 위치라는 거죠. 그럼 상대적 위치는 불변이다, 가변적이다? 가변적이라는 거죠. 위치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러면 아까 이 자연적이라는 거는 어떤 단어가 튀어나와야 돼요. 물리적으로 절대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평가사가 봤을 때 절대적 위치가 중요할까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할까요? 이걸 따라서 경제적 위치, 경제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경제적이라는 건 그냥이다 위치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 위치가 바뀐다는 거는 그 자연적 환경이 바뀝니까? 그 주위에 있는 인문적 환경이 바뀝니까? 따라서 사경행,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이따가 다 해드릴 건데 아우트라인 좀 잡아볼게요. 그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경행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암만 열심히 일해도 증가가 돼요? 증가가 안 돼요? 안 되죠. 자, 우리가 새우깡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토지를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물리적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런가요? 근데 좀 전에 후보지 이행지 배우셨죠? 그러니까 용도가 전환이 될 수 있습니까? 전환이 될 수 있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용도의 다양성, 이문적 특성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용도가 정해져 있다, 다양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용도 전환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나요? 자, 토지가 지구 땅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그럼 물리적 양이 못 늘어나죠. 그 물리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다가 있고 아까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었죠.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농지가 택지화 시킬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자, 택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안에 용도가 전환된 거예요? 그럼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용도의 다양성, 인문적 특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토지는 그냥이에요?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오래 가죠. 그럼 감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영속성이라는 단어는, 영속성은 토지는, 자, 따라서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 물리적 감가가 안 되지 기능적이나 경제적 손실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어떻게 된다? 이 건물은요, 이게 계속 갑니까? 내용연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100년 지나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대답해 봐요. 근데 토지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물리적 양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물리적인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 근데 토지가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아까 아파트에 만약에 공동묘지가 들어서죠. 그럼 공동묘지가 들어서면은 가까워서 좋아?
웃기지도 않아, 진짜. 그, 이 아파트 부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따라서 경제적 강가. 경제적 강가라는 거지. 물리적 강가가 아니죠. 이해 갔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속성이라는 거는 그냥이야 물리적으로 없어지지가 않아. 없어지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러면 이거는 토지의 특성이 무슨 쪽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물리적 강가가 안 된다는 거지 경제적 강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농지가 유실되면은 기능적인 건 상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적 특성은 무슨 쪽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물리적이 들어가는 거죠. 대답해 주세요. 물리적으로 이동돼야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이 돼야 안 돼요? 물리적 강가가 돼야 안 돼요? 접목시켜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따라서 개별성. 똑같은 토지는 없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대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접성 때문에 또 물리적으로 또 분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따라서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는 인문적이에요. 자연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이고 용도의 다양성은 인문적이 되겠죠. 토지가 병합만 합니까? 분할할 수도 있습니까? 분할할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그럼 토지가 병합하고 분할한다는 거는 토지가 그런 겁니까? 인간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연적이에요? 인문적이에요? 인문적이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위치도 변할 수도 있다는 게 사경행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국도성이라는 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는데 자연적 특성이 더 잘 나와요. 시험 문제는. 그죠? 그러면 여긴 없지만 자연적과 인문적에서는 어떤 특성이 먼저 나왔겠어요? 자연적 특성이 먼저 나왔죠. 그럼 자연적이 후천적입니까? 얘가 선천적입니까? 그럼 얘가 후천적이 되겠죠. 그런가요? 후천적.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물리적이라는 말을 쓰면 얘는 인위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말을 쓸 수 있고 얘는 항상 불변적이지만 얘는 항상 바뀌니까 가변적이라는 거 될 수 있고요. 얘는 우리가 경직돼 있어요. 항상 안 바뀝니다. 경직적이지만 우리가 신축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연적은 어떤 단어가 튀어나와야 돼요? 물리적. 자, 따라서 물리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부동성은 그냥이야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부중성은요. 무슨 쪽에 들어가야 돼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자, 이건 그냥요 물리적 강가가 안 돼요. 안 되고 물리적인 우리가 대체가 물리적인 대체가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하고 이문적 특성에서는 자연적 특성이 더 잘 나와요. 어느 특성이 잘 나온다? 자연적 특성.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옛날에 좀 야맨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건 따라서 부부 연계 부부 연계 안 하려고 그랬어 이거 20년 전에 야매여서 부부는 노계가 인기야 연계가 인기야 연계겠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부부 연계 인기 부부는 젊은 사람이 인기예요.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은 자 인문적 특성은 아까 용도의 다양성이 있었죠. 그다음에 따라서 병합 분할의 가능성. 그럼 사회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능성이 있죠. 그런가요? 그럼 자 부부는 노계가 인기야 연계가 인기야? 연계가 인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연계니까 세대기 살림을 잘 못해. 그래서 살림을 잘할 수 있는 병사를 뽑아. 그래서 따라서 용병사. 자. 그래서 용병은 돈 주고 사는 병사예요. 그죠? 산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연적과 인문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요거는 우리가 자연적이 되고 요거는 인문적이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다시 할게요. 자, 이건 무슨 쪽이 들어가나요?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답해 주세요. 근데 그냥입니까? 이 상대적 위치는 가능합니까? 경제적 위치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냥요 용도 전환은 가능해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강가가 안 되죠. 근데 그냥입니까? 경제적 강가는 됩니까? 옆에 아까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29번지 아파트 부지까지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경제적 강가, 경제적 강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갈게요.